노인이란 나이 많은 사람을 노인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그럼 나이가 많다. 이 많다는 정의를 어디에 두어야 되겠어요? 그 10살이면 노인이겠어요, 노인이 아니겠어요? 당연히 어린애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기준 없이 생각해보면 1살짜리에 비해서 10살짜리는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노인의 나이를 설정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노인의 정의가 달라질 것 같은데, 예기론에 의하면 대체로 한 50살 되면 노인이라고 옛날에 생각했어요. 내가 어릴 때는. 그러니까 폐갑까지 사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물론 장수하는 분도 계셨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노인의 정의를 대체로 한 50세 넘으면 노인이다, 이렇게 이제 관념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 교과서에 나오기 시작한 거는 대체로 60세예요. 이 60세를 하고 나니까 세월이 변화됨에 따라서 인간 수명도 점차 늘어났어요. 근데 인간 수명이 늘어난 이유는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아요. 어린애 때 금방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 평균을 하면은 자연 그 평균 수명이 낮아질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고 현대가 이제 발달함에 따라서 영아 사망률이 낮아진 거예요. 그게 낮아지니까 평균 수명도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60세를 정년으로 해놨던 게, 많은 분들이 60세에도 아직 정정하니까 60세보다는 더 연령을 늦게 잡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거는 학술적으로 다 연구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된 게 65세. 그래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 그 발표한 그 유엔에서의 그 노인의 정의를 보면은 연령적으로 이제 17세까지는 미성년자라고 해요. 그건 이제 부모나 사회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연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8세부터는 이제 청년기라고 해요. 청년기. 이 청년기가 이제 언제까지 가냐면 이제 65세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5세가 넘어서 이제 79세까지를 우리가 장년기라고 해요. 80세 이상이라야 이제 그 노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100세가 넘으면 그건 장수노인이라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해서 장수노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연령에 의해서 구분하는 거고, 단지 그 신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걸로 구분하기에는 기준을 설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개인에 따라서 이게 많이 그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표준을 우리가 연령에다가 구분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연령 구분은 그 옛날에 비해서 뭐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사회 변동에 따라서 맞추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연령적인 그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노인은 우선은 신체적으로 취약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특별한 질병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가 신체가 발달하는 게 정지되는 게 정점이에요. 그게 이제 사춘기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조금 더 청년기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체가 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 청년기고, 그걸 정점으로 해서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노인이에요, 사실. 그때부터 신체적으로는. 그래서 진취적인 그 의학자들 가운데는 늙는다, 사람이 노화해 간다는 이 자체가 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노인이 돌아가시면 그냥 노안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성장 정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심리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거는 불안이에요. 예. 근데 불안은 젊은 사람도 갖고 있고 노인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젊은 사람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직은 긴 세월이 남아 있는 거고, 노인은 그 남은 여생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재되어 있던 불안도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이게 젊은 사람보다는 더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그 불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불안하면 뭘 초조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보면 노인들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벌려요. 그게 뭐냐면 뭐 족보도 만들고 비석도 세우고 뭐 이런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건 보면 초조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 남지 않는 생애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이러니까 이제 초조해져서 그런 거예요. 자, 젊을 때 왕성하게 일할 때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당연히 적잖아요. 적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냥 외롭다, 고독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회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가족이 있어서 도우기도 하지만은 종국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앞가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엄청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고독하고.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 이런 걸 이제 참지 못하면 정상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일 가벼운 게 이제 그런 신경적 수준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그보다 좀 심하면 이제 정신병적인 요즘 이제 많이 회자되는 그 치매 같은 그거는 순수하게 심리적인 거라기보다는 내 병과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노인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타고난 일생의 종착점이잖아요. 종착점 또는 종착점에 가까운 데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게 끝이다 생각하면 젊은 사람들도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젊은 분들이 노인을 이해하시려면 그런 종점에 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을 확대해서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노인의 정상 하나하나를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지금 젊은 분들도 세월이 가면 노인이 다 되잖아요. 예비 노인들인데 예비 노인 때 자기가 겪었던 그런 불안이 이게 확실히 이제 가깝게 다가왔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노인을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하면은 좀 무서운 얘기지만은 강남이나 저런 데 강남이 아니더라도 이제 새로 생기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요새 빌딩. 거기 가면 우선 서툴러요. 문을 열고 들어가기부터 서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가서 보면 옛날 화장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가 어릴 때 뭐 변소 이런 거 너무 간단하죠. 용변만 보고 나오면 되는 건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럼 나오면 이제 손도 씻고 이제 위생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손 씻는 그 세수대가 간단해요. 물이 나오도록 이걸 털면은 나오고 잠그면 물이 안 나오고 간단해요. 그럼 손 씻고 잠그면 되는데 요즘은 뭘 누르라는 게 많아가지고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자꾸 그 새 빌딩이 생기니까 모델이 자꾸 달라져요. 달라지니까 아주 익숙하지 않고는 그걸 해내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노인들한테는 굉장히 서툴고 어렵고 그런데 그런 것도 청년기 모양으로 내가 이제 순발력이 있고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따라가겠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이제 신체 정신적으로나 이것이 이제 쇠퇴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과학이 발달하고 IT가 발달하고 AI가 나오고 이런데 동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노인의 고통은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어린애 때는 청년을 이해할 수 없듯이 그 연령대에 따라서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머리로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은 노인한테 젊은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하고 뭐 그러면 노인이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너 늙어봤니? 나는 젊어봤다. 맞는 말이잖아요. 노인은 젊음을 경과해서 노인으로 들어온 거고, 젊은 사람은 젊기는 하지만 아직 노인 대열을 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 말을 제가 하는 뜻은 그 계층 간의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좀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내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해는 못해요. 이해는 못하지만 지적으로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지적으로. 가슴으로는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적으로는 이해가 가능한데, 지적으로 이해한 것을 서서히 청년들도 나이 들에 따라서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말씀이 이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면서 자꾸 이제 성장을 해가는데, 그걸 안다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는 지혜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도 그때는 몰라서 노인들한테 이런 말을 했지만은 나이 들고 보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이런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면 젊을 때야 뭐 서로 만나면 반갑다 뭐 이러고도 되고, 또 인사를 안 하더라도 그냥 또 새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노인이 되면은 인사를 안 한다든지 그러면 노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거 내가 늙었다고 얘들이 이런 생각으로 받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팩트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것을 근원으로 해서 생각을 자꾸 확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를 보기 싫어서 인사를 안 하는구나, 그거는 전혀 관계없는 건데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더 진해지면 쟤는 항상 나를 미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엮어가기 때문에 전혀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노인을 이해하려면 경험적으로 소통이 좀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갖지만 노인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노인이 뭐 꼴통 같은 생각만 하고 이것을 전제로 보기 시작하면 노인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세월이 가면 나도 노인이 될 거다는 궁금증을 가지고 노인을 진정하게 생각하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 걸까, 또 그분이 경험했던 건 어떤 걸까, 이런 것에 대한 관심만 조금만 가지면 직접적인 체험은 아니더라도 간접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젊은 분들한테 좀 권유를 해봅니다. 노인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대접해달라,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자기들 생각에 들지 않으면 존경할 이유가 없어요. 또 자기는 노인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도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로부터 관계를 유지할까? 제일 기초적으로는 기반 관계를 유지한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또 그것도 좀 욕심을 낸다면 존경받는 노인으로 어떻게 하면 남을 수 있을까?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만 고집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 일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미 전성기를 넘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가 힘차게 일을 할 때 경험했던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청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역사 속에 떠나가 버린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 소통은 좋아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건 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나 그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은 방편이거든요. 방법. 그런데 그건 달라요. 옛날 사람 같으면 서로 대면해가지고 뭐 예의도 차려가면서 뭐 이렇게 했지만, 요새는 뭐 전화 있고 전화도 아니고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뭐죠. 스마트폰 가지고 문자 남기면 될 일인데 옛날에 아마 문자 남기고 이래서면 노인들은 그거는 별로 좋은 소통이라고 안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방법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원론적인 근본적인 뜻은 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 방편이 바뀐 데 대한 것을 노인이 수용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틀린 생각이다. 이렇게 고집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하나 한 것이 있는데, 내가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컴퓨터를 많이 다루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남보다 일찍 다루고 또 숙련되게 다루었기 때문에 내가 정년 퇴임을 하더라도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는 이걸 가지고 소통을 충분히 하리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두 가지 착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핸드폰도 없고 그런데 이 말은 정지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하는 얘기예요. 핸드폰이 없어도 내가 살았어요. 집에 전화가 있고 사무실 나오면 전화가 있고 소통이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다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인터넷 가지고 핸드폰만 있으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정지를 해버렸어요. 그 두 가지 착각. 하나는 사회가 이 IT 산업이 이만큼 속도 있게 발전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가진 인터넷에 대한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도 내 생애를 마칠 수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한 거고,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막연하지만 내가 이만큼 오래 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언제쯤 죽을 것이다 뭐 그걸 생각한 건 아니에요. 막연하지만은 지금까지 산 것을 보면은 그때 젊을 때 생각했던 거하고는 착각이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착각, 하나는 사회의 변동에 따르지 못했던 거,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착각이고, 그 다음엔 생물학적으로 내가 수명이 연장되었다는 거, 이게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100세 세대라고 자꾸 말씀을 하니까 그게 걸맞게 적어도 이 발전 속도에 앞서서 가지는 못할지언정 뒤처지더라도 끈을 놓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나처럼 핸드폰에 대해서 끈을 놔버리면 지금 나한테 핸드폰을 줘도 내가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도 자기가 이제 수용하는 거는 절대로 이 사회의 흐름에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에게 접근을 해서 지금의 흐름이 뭔가 하는 것을 적어도 인식하고 살아가시는 게 그 소통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